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10월 10일부터 저희 스터디 진행을 하는데 일단 처음에 얘기를 할 거는 보통 일반적인 연기와 일기의 차이가 뭐 문제 수준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스터디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혹은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셔 볼까요? 실무 팀장으로서 먼저 얘기를 하면 오늘 상황이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 네. 화면이 좀 많이 켜 보이죠? 어쨌든 근데 팀장들만 모인 거니까 뭐 김상평가사의 부재는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참 애매한 게 그 연기가 연기냐 아니면 일기냐 한 0.5기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방향성 자체는 연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강평 자체는 한 1기 정도의 강평. 그러니까 두 개를 좀 혼합한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예. 그러니까 한 10주 동안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가지고서 좀 그러니까 1기, 스타디는 1기라고 통칭을 하죠. 예. 네. 1기를 가져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문제의 수준이나 자료의 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게끔 뒤처지지 않게 좀 문제는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너무 막 아무래도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차분차분히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연기가 됐으면 그러니까 일기가 됐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끌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우리 학원에 들어라 이게 아니고 지금 2년차 분들은 그냥 테크를 가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연기를 무조건 듣고 가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디를 상관없어요. 어쨌든 스터디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연기 예전 연기처럼 그냥 안 들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론은 처음에 이제 어떤 목차를 구사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기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정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외웠었던 기본 개념 위주의 문제를 거의 이제 대부분의 배점으로 할당을 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올해는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서부터 이제 암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또 독점 연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노트 위주의 어떤 그 독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일기를 진행하면서는 아무래도 예습 위주라기보다는 복습 위주로 따라가시는 어떤 완성을 해 나가시는 복습 위주의 스터디가 되게끔 이제 문제 구성을 할 예정이고 단순히 이제 개념적인 측면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OX나 혹은 이제 단답형 이런 식만 아니라 일기를 조금 맛볼 수 있는 혹은 이제 맛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기의 수준처럼 되어갔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로 좀 문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규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기에서는 행정법 쟁점을 다뤘고 1기부터는 개별법 진도를 나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연기를 행정법 쟁점을 제외하고 1기에서는 이제 개별법 진도에 따라서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기 수준은 최대한 뭐 기본 개념 중심으로 하겠지만 최근 트렌드에 반영을 해서 항상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화하는 형태로 조금씩 기초적인 부분부터 접근하고 진도별로 할 테니까 그게 이제 그 진도를 미리 알려드리고 복습하고 그 예습하고 이런 식으로 일기는 또 진도별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수험생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연기가 통째로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우리가 많이 진도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되게 좀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만든 이런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조금 소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이제 타이틀 자체가 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일기 수준의 스터디를 들어서 어떤 효율성을 뭐 남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먼저 공부를 했었던 수험생들의 얘기라든지 자문을 구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연기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나서 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어떤 테크 자체가 조금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충 방법에 대한 얘기, 일기 수준의 어떤 일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처음 스터디를 진행하는 데 따른 연기 공백을 어떻게 보충을 해줄 거냐라는 논의를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전제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2021년으로 넘어갈 때 어떤 출발선상에 서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들은 스터디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커리큘럼과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으로 새해가 됐는데 전혀 어떤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2년 차에 비해서 혹은 이제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출발선상 자체가 굉장히 뒤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어려운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스터디라는 그걸 운영을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연기가 아니라 일기에 가까운 스터디를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은 서로 버거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겁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 그럼 이제 버거우니까 그거를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또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 가장 그 중심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중에 운영되고 있는 독종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떤 주말에 일기 수준의 스터디를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 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 볼까요? 네. 우리 되게 대본대로 움직이는데 근데 독종은 뭐냐면, 연기 독종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무 위주로 문제집을 좀 어거지로 풀게끔 해서 인문이나 뭐 그냥 아니면 뭐 중급을 푸시는 사람들을 그냥 어거지로 문제집을 풀어보게끔 회독수를 높였던 게 이제 연기 독종이라면, 그렇죠. 연기는 이제 네. 저희가 이미 끝났고, 일기 독종은 조금은 의미가 좀 다른 게 약간 진도와 좀 연계가 되는 그게 있어요. 예, 진도랑 연계가 돼서 특히 뭐 실무는 계속 별도로 나갈 거긴 한데, 실무는 어느 정도 실전 감각,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매 주마다 각 방식별로 아니면 해당 범위별로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터디하고 계속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를 스터디 준비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사실 이론 법규를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죠, 우리가 요번에. 그지? 이론 법규를 독종만 해도 스터디에서 좀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굳이 별도의 시간, 그러니까 독종을 예전에는 작년에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웠었던 게 독종 따로 스터디 따로 약간 이렇게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안 거지. 그러니까 이론 법규는 스터디를 최대한 준비하게끔 좀 편하게,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스터디 준비가 되게끔, 그래서 스터디에 대한 부담을 좀 떨어주는 게 바로 일기 독종의 지금 목표거든, 사실은. 그래서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독종, 연기 독종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그래요. 일기 독종은 연기의 어떤 그런 뭐 연기가 없는 거에 대한, 제일 좋은 거는 9월에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보수적으로 6월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연기에 하지 못한, 그러니까 연기에 했어야 될 것을 일기로 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일기의 스터디 문제하고 아예 동떨어진 문제가 나오면 이 제도는 의미가 없어. 결국에 주말 스터디하고 완전 100% 싱크로를 맞춰서 내가 진도 복습, 예습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부담을 줄이는 거에 우리 가장 큰 목표가 있다. 네. 이론도 뭐 마찬가지로 어차피 실무 이론 법규는 뭐 진도표까지 다 들어간 이제 강의 계획수가 올라갈 텐데, 일기 스터디에 대한 그 진도별 맞춰갖고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시간도 가질 거고, 독종에서 그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 논점이 나왔을 때 문제가 어떻게 파생되어 간다라는 것 자체를 문제로 접하면서 이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칫 이제 곡해에서 듣게 되면 독종 1기도 들어가서 뭔가 모르는데 시험을 봐야 되고, 스터디 1기도 들어가서 뭔가 모르는데 뭐 생짜로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암기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드리려고, 근데 그 암기의 내용 자체가 1기 스터디에서 그 주차 주말에 토요일 날 나오는 문제에 대한 암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금 시간을 확보해서 강제적으로 약간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강제적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 독종도 시험 보고 여기도 시험 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관 거의 다 끝나와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문제풀이 자체가 공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고 1월하고 복귀는 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복귀도 해독수를 한 번 더 걸린다. 이제 그런 목표로 그 스터디 하는데 어려움을 그러니까 주중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암기하고 이런 시간을 별도로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따라오면 주말 스터디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쟁점별로 암기하는 논점 세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외우고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작년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듣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 실제로 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바꿔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좀 안 차게 될 것 같아. 요거 작년에는 조금 약간 우왕좌왕했던 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이 시스템만 잘 버텨내면 스터디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내 생각인데. 네. 그래서 나라면은 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막 광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생각해도 좋은 제도야. 이거는 진짜 그냥 좀 따라오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 독종을 통해서 연기의 공백을 이제 보충한다라는 취지로 그쵸.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독종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조금만 더 전달을 해드리면 물론 이제 뭐 구체적 공지가 또 나가겠지만 1기 이제 독종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스터디 스타트를 들어가는데 첫 주차는 독종부터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1주차에 스터디를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월요일 날 그 전주차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 원래 항상 그래요. 이 독종 1기는 월요일 날 그 전주 토요일 날 풀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시험을 보는 시간을 갖는데 아무래도 첫 주인 12일 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무는 다시 푸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지만 이론 복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써보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종 1기 1주차만 특별하게 12일 월요일 날 이론하고 복교는 논점, 암기 혹은 키워드 세트만 따로 제공을 해서 또다시 외우는 어떤 복습의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매주 화, 수, 목, 금이 정상적인 독종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첫 시간에는 무조건 실무죠, 일단. 이론 복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격일로 해서, 뭐 법규 먼저 하든 이론 먼저 하든 이건 상관없는데, 격일로 해서 토요일 날 시험 볼 어떤 논점에 대한 암기 세트라든지 혹은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걸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해드리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연기랑 좀 다른 게 팀장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 아, 그렇죠. 일기 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디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무 문제를 풀고 간단한 질의 응답이라든지 본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코디들이 상시 배치가 돼 있으니까 독종 프로그램 수행을 하시고 나서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얻어 가시는 것도 바로 굉장히 이제 되니까.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스터디 하면은 이제 강평이라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죠? 시험을 보고 강평을 하고 이제 첨삭을 하는 그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강평하고 첨삭에 관한 뭐 올해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모든 주차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근데 첨삭을 할 때 보통의 첨삭은 이제 답안지 지면에 6필에 의한 6필 첨삭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전달력이 좋긴 해요. 근데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지면에 쓰기 시작을 하면 너무 첨삭이 이제 길어지고 또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 육성으로 들려드리는 첨삭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이스 첨삭이라고 이제 답안지 한두 개를 뽑던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횟수와 혹은 이제 부수를 정해서 보이스 첨삭이라는 이제 녹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카카오톡으로 날려드리든가 아니면 모범 답안에 대한 혹은 이제 최고 답안에 대한 보이스 첨삭을 하게 되면 그 답안을 보고 첨삭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어떤 논리 구조를 알 수 있게끔 그걸 이제 보이스 첨삭으로 제공을 해드리는가 그런 걸 이제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일단 완벽하게 우리가 다 짜놓은 상태는 아니고 조금씩 수정은 하고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할 거긴 한데 근데 사실은 보이스 첨삭 자체가 와닿는 거는 훨씬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예 이제 기본 강의, 기본 틀을 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각 문제 풀이, 특히 이거 실무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좀 문제를 좀 잘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기 편하게 이제 좀 도움이 되게끔 실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준비할 예정이에요 지금. 네. 저는 이제 이론은 딱 들어갈 수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넘치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은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일기 스터디 진행하면서는 강평 시간에 실제로 쓴 답안을 띄워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여기서 아마도 이분은 이런 생각으로 글을 전개해 나갔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조금 더하면 더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고, 이건 조금 너무 과하다든지 전반적인 어떤 균형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조금은 확보해서 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좀 잘 쓴 답안 위주로, 하고, 왜냐하면 좀 부족한 답안을 띄워놓고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만 부각하면 좀 이렇게 또 기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잘된 답안을 넣고 같이 이제 시각적으로 같이 보면서 잘된 부분, 못된 부분, 그다음에 암기가 왜 잘된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답안이나 하는지, 판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는데 답안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답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 분석하고 답안 쓰는 것 같이 충실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돼야 될 건 뭐냐면 수험생들의 협조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편하게 와서 얘기해주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피드백을 해주면 우리도 막 안 돼. 막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막 높은 데서 넌 안 돼.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돼.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오픈된 마인드로 와서 이런 거 건의해주면 그것도 고려해보겠다. 시간과 뭐 제도상의 여유가 있으면 다 고려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좀 오픈된 마인드로 와서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항상 공부는 참 앞서 나가서 뒤를 돌아보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매년. 그냥 뭔가 뒤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뒤에서 쫓아가는 느낌? 그 느낌을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쭉 봤다가 들어가서 시험을 봤더니 쫓아가는 게 아니었고 나는 앞서갔구나 라는 생각이, 그게 합격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잘 따라가 보자, 이 정도 마음가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